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의 감정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인정해 주길 원했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길 원했죠. 작은 성공에 대해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엄마 아빠도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비난하는 마음이 앞서 나가게 되죠. 엄마 아빠가 먼저 자녀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넌 훌륭하다 라고 반드시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먼저 부모님을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런 행동에 익숙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살아왔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아빠 추운 날씨에 저희 때문에 수고하시는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쪽지를 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고마움, 감사함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화목한 가정이 시작됩니다. 쪽지 쓰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낯설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엄마 아빠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첫째, 엄마 아빠가 행복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고 둘째, 30년 후 여러분은 멋진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어떤 수에서 6분의 7을 빼야 할 것을 실수로 더했더니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거나 사과하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사는 이에게 실수했다면 부드럽게 사과하십시오. 미래의 행복을 빠르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결과와 목적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쌓기나무 하나를 빼야 하는데 실수로 더한 결과는 우리가 목적한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실수한 결과에서 처음 하고자 했던 일, 즉 빼기를 한번 하면 실수는 만회되고 애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고자 했던 빼기를 다시 한번 하면 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실수했다면 한번 사과하시고 다시 한번 사과하시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서 실수한 결과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은 6분의 7을 빼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6분의 1 빼기 6분의 7 빼기 6분의 7을 하면 정답이 됩니다. 한 번 빼면 실수를 만회하는 것이고 한 번 더 빼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죠. 작은 응원이 자녀의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떤 수에 마이너스 4분의 15를 곱해야 할 것을 실수로 나누었더니 75분의 32가 되었다. 어제 문제와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실수를 바로잡고 목적했던 일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수한 결과물 75분의 32에 하려고 했던 곱하기를 해준 후 다시 한번 곱하기를 하면 목적했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학생이 수학 문제를 실수로 틀렸다면 그들이 어떻게 풀었나 풀이 과정을 천천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자녀에게 용기를 건네줄 수 있는 말 한마디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너는 이 문제를 틀린 게 아니야. 풀이 과정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수했는데 아깝다. OX라고 썼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정말 아깝다. 자신이 실수했던 부분을 누군가가 확인해주고 격려받은 학생과 틀린 문제로 내버려둔 학생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적은 수의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림에서 두 사람의 키 차이가 최대가 되려면 누구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큰 사람에서 가장 작은 사람 키를 빼면 되겠죠? A의 절대값이 4분의 1이라면 부호를 떼었을 때 4분의 1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플러스를 붙이면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4분의 1. A는 야누스처럼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B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수 있습니다. A 빼기 B가 최대가 되려면 A는 커야 하고 B는 작아야 합니다. A 중에서 큰 것은 4분의 1, B 중에서 작은 것은 마이너스 3분의 2죠. 빼기가 연속되므로 플러스로 변해서 최대값은 12분의 1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예측해 볼까요? A 빼기 B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12분의 11입니다. A는 작아야 하고 B는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값은 12분의 11, 최소값은 마이너스 12분의 11이죠. 마이너스가 연속되므로 플러스로 변해서 12분의 22, 약분해서 6분의 11이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정육면체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평행이며 마주보는 면입니다. 그 왼쪽과 오른쪽은 앞면과 이어져 있죠. 세 개의 면이 이어져 있을 때 한 칸 건너뛴 면이 마주보는 면, 즉 평행한 면입니다. 기차철길이 평행한데 약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문제에서 마주보는 면이 역수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같은 색으로 표시된 면이 역수가 되어야 합니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6의 역수이므로 위아래를 바꿔 쓰면 됩니다. 왕이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이 되는 현상도 역수입니다. 부호는 변하지 않고 분모 분자만 바꿨습니다. a는 마이너스 6분의 4를 쓰면 되고 c는 3분의 8의 역수이므로 8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4.5는 분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9이므로 뒤집어서 역수 b를 쓰면 마이너스 9분의 2.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2개이므로 전체 부호는 플러스, 나누기는 불편함으로 곱하기로 바꾸는 역수로 계산하면 끝입니다. 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써야만 하는지 긴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이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는 아니다 또는 반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마이너스는 아니다가 아닌 것이죠. 또는 반대의 반대로 이중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는 이렇게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가 아니야 이 말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가 연속 3개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나누기는 마이너스가 계속된다는 의미이므로 나누기는 마이너스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목록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누기가 연속적으로 2개 나오면 곱하기가 되는데 그 과정을 조금 전 사용한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빼기의 반대는 더하기가 되고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라는 점이죠. 마이너스에 점 2개를 찍겠습니다. 그러면 나누기죠. 이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이므로 곱하기로 바뀌겠죠? 식을 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보입니다. 이 마이너스는 괄호 속의 부호를 바꾸도록 명령하죠.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9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 식에 점 2개를 찍어 다시 살펴보죠. 괄호 앞에 나누기 역시 마이너스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괄호 속의 부호를 바꾸도록 명령합니다.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이므로 나누기 곱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나누기 2가 뒤쪽으로 곱하기 9가 앞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수로 쓰면 2분의 9가 됩니다. 8분의 3 나누기 9분의 2가 8분의 3 곱하기 2분의 9가 되는 과정입니다.